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있는 이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Patch Level Proxy Metric Learning with Corset for Precise Anomaly Localiza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제가 주 저자인 논문으로 최근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상탐지를 다루고 있으며 기존의 패치코어 기반으로 하고 있던 방법론들이 고정된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각 데이터셋에 잘 맞춰진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삼고 조금 더 정밀한 이상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고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비정상 패턴을 가진 이미지를 탐지하는 것을 어, 목적으로 하는 이미지 이상 탐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이미지 이상 탐지라고 하면 정상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추론 단계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정상인지 혹은 결함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입니다. 먼저 이미지 레벨이라고 하면 뭐 크게 anomaly detection 혹은 이미지 레벨 anomaly detectio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미지 말 그대로 이미지 전체를 기준으로 노멀과 어노멀리를 결정짓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와 같이 이러한 헤이즐넛 이미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이미지 자체가 정상인지 이상인지 판별을 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픽셀 레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픽셀 단위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면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 혹은 세그먼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픽셀별로 탐지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내에 어떤 영역에 이상이 존재를 하는지를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별도로 나누지는 않고요. 대체로 모두 다 수행을 하고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들 중 당연히 여러 이제 갈래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론 중 하나는 이 메모리 뱅크를 활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상 이미지의 피처를 저장한 뒤에 테스트 이미지의 피처와의 차이를 통해서 이상 탐지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련의 모듈을 통해서 학습 이미지로부터 이런 임베딩들을 모두 추출을 합니다. 그 임베딩들을 메모리 뱅크 안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론 단계에서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임베딩을 추출하고 이 임베딩으로 메모리 뱅크 안에 있는 기존에 저장되었던 학습 데이터의 임베딩들과 비교를 함으로써 얘는 정상 데이터와 가까워. 그러니까 정상. 반대로 정상 데이터와 멀어. 그러면 이상.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피처, 테스트 이미지의 피처가 이 정상 이미지들의 군집에 속할 경우에는 낮은 어노멀리 스코어, 그러니까 가까운 디스턴스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정상이고요. 반대로 이 바깥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높은 어노멀리 스코어,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가짐으로써 이상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메모리 뱅크 기반의 방법론들은 이제 추가적인 신경망 학습 없이 고정된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빠른 모델 구축과 꽤나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와 같은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혹은 오버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학습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히 혹은 잘 맞춰서 튜닝을 시킬 수 없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 Deep Metric Learning입니다. Deep Metric Learning은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 페어를 가깝게, 다른 페어는 멀게 매핑하도록 학습시키는 방법론으로 이렇게 처음에 피처 스페이스 안에서 클래스별로 좀 분산되어 있는 이 임베딩들을 이 매트릭 러닝을 통해서 좀 더 가깝게 같은 클래스들끼리는 묶이도록 이쪽에 임베딩 스페이스를 재정렬하는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 방법론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메모리 뱅크 이상 탐지 방법론들은 신경망 학습 없이 사전 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매트릭 러닝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패치들 간의 그런 관계, 위치, 그리고 공간을 다시 재정렬하는 패치 매트릭 러닝을 수행하는 프록시 코어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셋을 통해서 수도 라벨을 생성한 뒤에 동일한 라벨을 갖는 임베딩끼리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코어셋의 역할, 그리고 수도 라벨, 이런 역할들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서 클러스터와 임베딩의 학습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을 하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사전 학습 모델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는 그 임베딩 스페이스가 그 데이터셋에 맞춰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끼리 좀 가까워져야 하지만 멀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주요 특징들끼리 군집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맥투릭 러닝을 통해서 그러한 유사한 특징들끼리 군집을 묶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상과 이상 간의 결정 경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하자라는 것이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여러 데이터셋에서 성능 향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유효함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론의 큰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뱅크에 저장되는 이 패치 임베딩의 학습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임베딩끼리 잘 모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베딩을 새롭게 프로젝션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하고자 패치 매트릭 러닝을 수행하고자 하며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사전 학습된 이 비전 인코더, 그리고 패치 임베딩을 추출하는 부분, 여기까지는 기존의 패치 코어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임베딩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 그리고 임베딩 네트워크가 추가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베딩 네트워크는 이렇게 사전 학습으로 추출된 이 패치 임베딩을 조금 더 그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위치,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시키기 위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매핑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임베딩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패치 매트릭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패치라는 표현은 조금 빼서 봐주셔도 되고요. 결국에는 이 임베딩 네트워크를 입력으로 들어오는 패치 임베딩을 조금 더 정확한, 그러니까 잘 맞는 위치로 매핑시키기 위해서 임베딩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한 방법이 매트릭 러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매트릭 러닝은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라벨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라벨이 있는 것들끼리 묶이도록,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매트릭 러닝인데, 여기서 패치 매딩들은 라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클래스 정보라든가 뭐는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것들은 모두 다 정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종의 원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이 기존에 있는 라벨이 크게 정보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매트릭 러닝에 도움이 되는 라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에서는 이 매트릭 러닝을 위한 라벨로서 이 수도 라벨을 만들게 되고요. 이 수도 라벨을 만들기 위해서 코어셋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씩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먼저 첫 번째로 패치 임베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치 임베딩은 기존의 패치코어에서 하던 방법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피처 맵들을 분할한 다음에 다시 결합하고 생성한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트레인드 비전 인코더에서 중간중간 레이어에서 나온 이 피처 맵들을 다시 같은 사이즈로 인터폴레이션을 시켜주고요. 그렇게 해서 결합한 다음에 얘들을 다시 분할을 해서 패치 임베딩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미지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미지 내에 로컬 정보를 효과적으로 포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방법론에서는 이 패치 임베딩들은 학습되지 않고요. 이 피처 맵이나 뭐 프리트레인 인코더 이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치 매트릭 러닝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법론인데, 먼저 첫 번째로 코어셋을 활용한 수도 라벨과 프록시입니다. 먼저 코어셋을 활용한 수도 라벨인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과 달리 매트릭 러닝은 이 클래스 정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패치 인베딩은 따로 라벨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패치 인베딩의 매트릭 러닝을 수행하기 위해 이 코어셋을 이용해서 수도 라벨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학습 데이터들로부터 패치 인베딩들을 모두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패치 인베딩들에 대해서 코어셋 서브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코어셋 서브 샘플링은 모든 패치 인베딩들에 대해서 그 일부분만 추출을 함으로써 패치 인베딩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일부 샘플들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코어 서브 샘플링을 이제 코어셋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얘네들을 일종의 수도 라벨로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습 전에 패치 인베딩을 모두 생성한 다음에 코어셋을 선별하게 되고요. 이 코어셋에 노멀라이즈를 수행한 다음 이 패치 인베딩들과 모두 내적을 해주게 됩니다. 각 패치 인베딩에 대해서 내적값이 가장 큰 코어셋,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장 유사한 코어셋을 그 패치 인베딩의 라벨로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코어셋, 그 코어셋의 인덱스를 해당 패치의 인베딩으로 수도 라벨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래 예시를 봤을 때 P1에 해당하는 패치 인베딩이 있다라고 하면 코어셋 3개 중에 2와의 인베딩이 가장 가까운 인베딩으로 판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P1에 대한 라벨은 2라는 숫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패치 인베딩들에 대해서 코어셋의 인덱스로 수도 라벨을 생성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활용한 이 코어셋이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코어셋을 활용한 프록시입니다. 매트릭 러닝의 학습을 위해서 프록시 방식의 엔소프트맥스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록시는 각 클래스를 대표하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클래스 수만큼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초기화하던 벡터를 사용하던 기존 방법론들과 달리 서브 샘플링을 한 코어셋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매트릭 러닝, 프록시 매트릭 러닝은 각 클래스의 대표하는 프록시 인베딩을 만들게 되고 그 클래스에 속하는 인베딩들을 그 프록시에 가까워지도록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클래스의 인베딩들이 가까운 군집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이 프록시 매트릭 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서 만들었던 그 수도 라벨 그리고 여기서 만든 프록시 이것들을 활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산계되어 있는 검정색의 이 패치 인베딩들이 라벨로 할당된 이 빨간색의 코어셋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이제 정의된 코어셋은 이제 라벨이자 그러니까 프록시로서 프록시에게 라벨에게 할당된 다른 패치 인베딩들을 다 끌고 오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록시 매트릭 러닝의 골자이고 이 프록시 러닝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 프록시 매트릭 러닝은 그냥 랜덤 초기화된 벡터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서브 샘플링은 코어셋을 초기 웨이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랜덤으로 초기화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학습이 불안정하게 되는데 서브 샘플링한 코어셋은 애초에 이 다른 패치 인베딩들과 이미 가까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베딩 레벨 어그먼테이션입니다.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에 직접적인 변형을 가하는 기존 데이터 증강 기법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신 패치 인베딩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적용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던 이 코어셋, 수도 라벨, 그리고 프록시, 그리고 인베딩 수준의 데이터 증강 기법 이렇게 모두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매트릭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패치 인베딩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주고 얘를 인베딩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베딩 네트워크는 다시 새로운 인베딩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해주게 되고 이 프로젝션된 Z바를 이용해서 매트릭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라벨로 만들었던 그 코어셋의 각 패치 인베딩들이 모두 가까워져서
유사한 특징들을 가진 패치 임베딩들이 같은 군집, 가까운 군집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트릭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임베딩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록시 매트릭,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록시 매트릭 러닝을 위해서 nsoftmax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nsoftmax는 각 클래스를 대표하는 프록시 벡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답 프록시와 임베딩 간의 유사도를 최대화하도록 매트릭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있던 임베딩들이 할당된 정답 프록시, 그러니까 수도 라벨에 해당하는 이 코어셋에 가까워지도록 각각 가까워지도록 해서 주요한 특징들끼리 군집을 밀집하게 형성을 하고 그리고 군집과 군집 간의 거리는 최대화함으로써 정상과 이상 간의 경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새롭게 투영된 임베딩과 정답 프록시 간의 유사도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임베딩과 프록시 간의 내적을 통해서 로직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임베딩과 모든 프록시들 간의 로짓을 계산을 하고 그 중에서 라벨에 해당하는 이제 프록시 간의 내적 값을 최대화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코어셋의 수가 여기서는 예시로서 6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프록시의 수가 6개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프록시의 수도 굉장히 많고요. 임베딩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서 로스 펑션으로는 포컬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베딩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답에 해당하는 프록시와 유사도는 최대화함과 동시에 다른 프록시들 간의 유사도는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록시 매트릭, 패치 매트릭 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지를 하는 방법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법론의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이제 하나씩 보면 패치 임베딩을 추출을 하고 코어셋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메모리 뱅크 안에 저장한 다음에 추론 단계에서 추출된 패치 임베딩과 이 코어셋 간의 K는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최종적인 스코어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패치 임베딩의 프로젝션만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패치 코어는 이제 학습 없이 바로 인퍼런스만으로 이제 메모리 뱅크를 구축 가능하고 빠르게 디텍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 패치 매트릭 러닝에서는 추가적인 매트릭 러닝을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추가적인 학습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론하는 단계에서는 기존 방법론과 크게 차이 없이 프로젝션 하나만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효율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회 같은 경우에는 MVTech, 비자, MPDD 3개의 데이터셋으로 수행을 했고요. 각 제품별로 모델 학습 및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각 이미지별로 이상 여부 및 이상 영역에 대한 정답 마스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로는 AUPR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AUROC 같은 경우에는 정상, 비정상 클래스 비율이 굉장히 불균형한 경우에 정상 데이터의 결과에 편향되는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AROC 대신 AUPR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MVTech 데이터셋에 대한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 결과이며 일부 클래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클래스에서 기존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클래스에서는 이제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아니고 0.023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일부 클래스 카펫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꽤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성능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와 MPDD에서도 기존보다는 훨씬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학습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학습 전후의 이상 점수를 비교를 했을 때는 정상 패치의 이상 점수가 상당히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베딩을 2차원으로 시각한 결과 산계되어 있는 임베딩들과 달리 학습 후에는 각 임베딩들끼리 가까워지도록 잘 군집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한 방법론의 구성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모델 성능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기존 베이스라인인 패치 코어에서 패치 매트릭 러닝을 추가하는 경우, 여기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비교를 했을 때 0.630에서 0.636으로 AUPLC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패치 매트릭 러닝, 그러니까 패치 임베딩의 임베딩 스페이스를 다시 재정렬하는 이 패치 매트릭 러닝이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그먼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꽤나 큰 성능 향상이 보였고, 또 이 코어 대신 이 수도 라벨로 사용하는 코어 대신 노멀라이즈를 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컬러스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노멀라이즈 코어, 포컬러스, 코어셋, 그리고 어그먼테이션 이 조합들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험 결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론 및 그 향후 연구를 통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망 학습 없이 고정된 사전학습 모델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패치 임베딩의 매트릭 러닝을 수행하는 프록시 코어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록시 코어는 MVTech AD 데이터셋에서 APRC 향상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비자와 MPDD에서도 기존 대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사한 임베딩들끼리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리고 패치 임베딩 스페이스의 그런 공간을 다시 재정렬함으로써 유사한 특징들끼리 밀집한 군집을 형성하면서, 그리고 정상과 이상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이 패치 매트릭 러닝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프록시 코어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로만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인 이상 탐지만을 다루고 있는데, 노이즈 데이터셋에서 강건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노이즈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에 대한 탐색 및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연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